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주는 니들의 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제가 해볼 주제는 좋은 타투이스트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격이 비싸고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네, 물론 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성 있고 가장 좋은 퀄리티의 타투를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일단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두 가지를 뜰 수 있는데, 일단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약을 하더라도 예약을 타투를 받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오늘 내가 타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해도 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뒤쯤에 가능하시겠네요. 약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 있는 문화가 과연 이게 좀 적합하냐, 답답해서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타투이스트를 찾는 꿀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을 직접 가야 됩니다. 매장을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양아치 같은 타투이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은 작업들도 자기가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뭐 홍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올려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작업 올려놓은 게 이 사람이 직접 한 건가, 이거를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야, 그럼 이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맨날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그럴 때 제가 조그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원래 대부분 타투 같은 경우는 1대1로 작업을 받기 때문에 남이 그 작업에 간다는 것 자체도 받는 사람과 그리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게 호기심이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엄청난 신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쪽에 타투를 받고 있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접 타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그 시간에 잠깐 와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타투샵을 인테리어 할 때 대부분 도안 같은 거를 벽면에 많이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타투 유튜버 같은 데 같은 보면 타투이스트 뒤쪽에 도안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타투샵을 찾아갔는데 도안이 생각보다 벽 쪽에 인테리어식으로 엄청나게 붙어 있다. 이건 그 사람 작업 많이 한 사람입니다.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한 작품에 대해서 뭔가 내 새끼 같은 약간 이런 커리어를 갖게 됩니다. 한 도안을 끝내놓으면 이 도안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그래 열심히 했다, 이번 작품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자기의 훈장처럼 그 도안을 벽 쪽에 붙이는 약간 습성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딱 타투샵에 들어갔는데 벽 쪽에 도안이 몇 개 안 붙어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봤는데 많이 없다, 이거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인데, 벽 쪽에 작업 사진이 많이 없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책자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책자 두께가 진짜 이만큼이다, 이건 정말 작업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쉽게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내가 동네 주변이고 타투를 또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여보세요, 저 타투 좀 받고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일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건데, 잘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거의 차 있어요. 정말 막 하이 퀄리티 분들은 너무 길게 차 있지만, 갑작스럽게 온 전화에 대해서 그럼 내일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오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미팅을 한번 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훨씬 좋은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작업을 하러 보러 갔는데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분보다 한 가지를 미친놈처럼 파는 놈들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작업실 찾아갔어. 근데 이래즈미만 해. 그러면 이래즈미를 잘할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앤 그레이다, 그리고 뭐 블랙워크다, 아니면 뭐 뉴스쿨이다, 이러면 그 분야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장르를 뺀 나머지 장르는 내가 조금 하기가 좀 두려워서, 아니면 좀 하기가 많이 안 해봤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장르만 계속 파게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작업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도전 안 해보는 거에서 내가 그걸 갔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만일 뉴스쿨을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하고 다른 장르는 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뉴스쿨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서 제가 좀 잘하는 장르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전 레터링을 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레터링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초보 타투이스트 분들도 그렇고 중급 타투이스트 분들도 그렇고 레터링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 타투를 초보의 입장에서 배울 때, 야, 뭐야, 레터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타투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타투를 시작해보니까, 레터링은 그 삑살이 나는 거에 그 두려움을 엄청나게 부담감을 갖고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그림 같은 경우는 살짝 빗나가도 명암으로 채운다든가 다른 스킬로 살짝 커버칠 수 있는데 정말 얇은 레터링 같은 경우는 픽셀 한 번 나눈 순간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린다고 긋는 순간 글씨가 뭉개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완전 퀄리티가 그냥 개똥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레터링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섬세하고 작은 작업의 레터링을 잘한다는 거를 제가 7개월 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16포인트부터도 레터링을 많이 합니다. 16포인트면 정말 요만해요. 그냥 레터링이 아니라 그냥 선 같아요, 선.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뭔가 하나를 잘하는 걸 발견하게 가지고 그거를 파는 놈들은 잘할 확률이 크다 이거죠.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없고 1년 미만 차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혹시 정말 죄송한데 작업받을 때 한 번쯤 제가 직접 가도 되나요? 하면서 1년 미만 차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투를 하시는 것도 1년차 타투이스트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